1914년 봄이 끝날 무렵 유키라는 젊은 간호사는 이번 여행이 자신에게 모든 것이 달라진 삶을 가져올 것이라는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일본에서 태어나고 자란 유키는 전쟁 중 나라의 많은 어려움을 목격했다. 의료 직원으로서 그녀는 군병원에서 헌신적으로 돕고 있었지만 전쟁이 격화되면서 그녀는 군수 업무를 담당하는 부대로 전출되었고 이제까지 알던 평화로운 삶이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두려움을 안고 있었다. 그날 유키는 군인들과 다른 민간인들 총 30명 이상과 함께 바다를 건너 군사기지로 향하는 배에 올랐다. 배 위에서 유키는 소수의 여성 의료 직원 중 한 명에 불과했다. 전쟁이 점점 더 격렬해졌지만 그녀는 여전히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느끼지 못했다. 배에서의 생활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고 안전해 보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모든 것이 빠르게 변했다. 광활한 바다 한가운데서 미국군의 공습이 갑자기 시작되었고 배는 강하게 공격을 받았다. 폭격의 폭풍이 배를 흔들고 강렬한 소음과 폭발음이 울려 퍼지면서 유키는 공포에 휩싸였다. 그녀는 안전한 곳으로 달려가려 했지만 거센 파도가 몰아쳐 그녀와 몇 명은 바다로 휘말려 들어갔다. 그때 유키는 두려움과 절망을 느꼈다. 하지만 다행히도 그녀는 구조용 보트 하나를 발견했다. 그 보트에 살아남은 사람은 유키와 한 명의 장교, 그리고 한 명의 선원, 3명뿐이었다. 그들은 바다 한가운데로 떠내려가면서 구조될 희망을 품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구조의 가능성은 점점 희박해졌다. 며칠간 바다에서 표류한 후 희망이 거의 사라졌을 때 그들은 지도에 없는 작은 섬 하나를 발견했다. 이름도 모른 채 그들은 그것을 잊혀진 섬이라고 이름 지었다. 이 섬에서 7년을 살아야 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그들은 음식을 구하고 담수원도 찾으려 했지만 결국 이 고립된 환경과 가혹한 현실을 맞서야 했다. 섬에서의 첫날, 모든 것이 너무나 낯설었다. 그들은 임시로 나무와 덩굴로 만든 막사를 세우고 피난처를 만들며 자연에서 제공하는 것들로 음식을 구했다. 군인들은 피곤하고 굶주림에도 불구하고 군의 규율을 유지하려고 애쓰며 야생의 자연과 싸워나갔다. 유키는 다친 사람들의 건강을 돌보며 의료 업무를 담당했다. 그리고 그 섬에서 유키는 자신이 상상할 수 없었던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될 것을 전혀 예감하지 못했다. 특히 유키는 섬에서 유일한 여성으로 그녀는 섬에 남아있는 모든 남성들의 관심을 끌게 되었다. 군인들은 서로 다른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모두 유키가 생존 그룹에서 중요한 존재임을 깨달았다. 유키는 의료 직원으로서 응급처치를 하고 부상자들을 돌보았지만 동시에 그녀는 자신이 전적으로 남성들만 있는 공동체의 유일한 여성이라는 사실에 대한 외로움과 두려움을 느꼈다. 섬에서의 첫날들, 유키와 남은 사람들은 계속해서 살아남을 방법을 찾으려 애썼다. 그들은 임시로 물과 음식을 찾기 위해 건축물을 만들고 있었다. 그러나 유키는 점점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군인들 사이의 관계는 점차 긴장감이 돌기 시작했다. 그들은 권력과 리더십에 대해 논쟁을 시작했다. 일부는 군대의 규율을 유지하려 했지만 다른 일부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자유롭게 행동하고 싶어 했다. 유키는 생존에 대한 걱정뿐만 아니라 또 다른 문제에 직면해야 했다. 권력과 지배에 대한 문제였다. 그중 한 군인인 타카하시, 해군 장교는 자신을 임시 리더로 자처하며 탈출 중에 구한 총기를 사용해 규율을 유지하고 그룹을 보호하겠다고 결심했다. 그러나 총기의 출현은 그룹 내 남성들 사이에 명확한 분열을 일으켰다. 타카하시는 총을 들고 명령을 내리기 시작했고 모든 사람에게 엄격한 규칙을 부과하기 시작했다. 총은 하나뿐이었지만 그것은 권력과 통제의 상징이 되어 그룹 내에서 끊임없는 갈등을 불러일으켰다. 유키는 유일하게 의료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으로서 생존에 대한 두려움뿐만 아니라 점점 혼란스러워지는 공동체 속에서 자신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는 새로운 도전과 마주하게 되었다. 유키는 이제 단순히 생존만이 아니라 남성들 간의 지배와
통제의 문제까지 직면하게 되며 평화를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권력, 감정, 그리고 생존에 관한 새로운 문제에 직면할 것인지를 선택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그들의 삶이 섬에서 조금씩 안정되기 시작했을 때 유키는 생존이 단순히 음식을 구하고 물을 찾는 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렇게 거친 자연 환경 속에서 권력은 각 사람의 존재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섬에는 명확한 법이 없었고 남성들, 특히 자신을 리더로 자처하는 타카하시가 만든 규칙만이 존재했다. 타카하시는 섬에서 사용 가능한 모든 자원을 철저히 통제하며 그가 가진 총은 그가 자신의 위치를 유지하는 열쇠였다. 해군 장교일 뿐인 타카하시였지만 이 상황에서 그는 빠르게 최고 권력자가 되었다. 총의 존재는 다른 사람들에게 심각한 위협이 되었고 특히 타카하시는 자신이 가진 권력을 남용하기 시작했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엄격한 규칙을 따르도록 명령하며 식량 분배부터 일상적인 업무까지 모든 것을 자신의 권력 아래 놓으려 했다. 타카하시의 권력 아래에서 일부 사람들은 불만을 느끼기 시작했지만 총이 여전히 그에게 쥐어져 있는 한 아무도 그에게 대항할 용기를 내지 못했다. 군인 중 한 명인 후지모토는 타카하시의 방식에 대해 점차 불만을 품기 시작했다. 후지모토는 타카하시의 규칙을 따르지 않으려는 군인이었고 그는 비밀리에 몇몇 선원과 일부 주민들을 모아 타카하시의 지배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을 모았다. 후지모토의 그룹은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지는 않았지만 타카하시의 억압에 맞서 싸울 수 있는 단결력과 힘을 가지고 있었다. 다음 날들 동안 두 그룹 사이의 긴장은 더욱 심화되었다. 섬에서의 권력과 자원에 대한 분쟁은 단순히 음식의 통제나 리더십에 그치지 않았다. 이제 그것은 진정한 전투가 되었고 무기를 가진 자들이 모두의 운명을 결정짓게 되었다. 타카하시는 총이 질서를 유지하는 도구라고 말했지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그가 진짜로 원하는 목적에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그는 그 총을 자신의 지배를 지키기 위해 사용하는 것일까? 아니면 원래의 권력에 대한 이상을 점차 잃어가고 있는 것일까? 유키는 유일하게 부상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자신이 단지 관객이 아니라 이 싸움의 일부가 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그룹 사이의 긴장이 점점 커지는 것을 느꼈고 여러 번 군인들 간의 싸움을 목격했다. 모두가 권력을 위해 싸우는 동안 유키는 부상자들을 보호하고 그녀가 제공할 수 있는 의료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을 돌보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했다. 그러나 점점 더 유키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 바로 평화를 유지하려 노력하는 것, 이 갈등에 휘말리지 않으려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키는 이 갈등이 계속되면서 결국 결과를 초래할 것임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안전에 대해 걱정하기 시작했다. 권력과 폭력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특히 유일한 여성인 자신이 목표가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져갔다. 그녀는 군인들의 욕망 어린 눈빛을 보고 자신을 둘러싼 위협이 점점 더 가까워짐을 느꼈다. 그룹 내에서 아무도 그녀의 존재를 신경 쓰지 않는 사람이 없었고 그것은 그녀에게 점점 더 고립감과 무력감을 안겨주었다. 어느 날 유키가 바다 근처에서 물을 찾으러 가고 있을 때 그녀는 매우 긴장된 상황에 직면했다. 2명의 군인이 술을 마신 후 그녀에게 접근하여 나쁜 의도를 가지고 공격을 시작했다. 유키가 저항하자 총소리가 울리며 2 군인이 깜짝 놀랐다. 타카하시는 멀리서 이 장면을 목격하고 즉시 달려가 자신의 총을 사용해 2 군인의 행동을 저지했다. 그 순간 유키는 총이 주는 힘과 권력을 느꼈지만 그와 동시에 그 총이 가져오는 위험성도 인식하게 되었다. 그 사건 이후 타카하시는 유키를 보호한 것뿐만 아니라 그녀가 자신이 지배하는 구역에서 살도록 명령했다. 그는 유키가 겪을 수 있는 위험을 막기 위해 그렇게 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 행동은 유키에게 오히려 더 큰 위협을 안겨주었다. 그녀는 보호를 받는다고 느꼈지만 타카하시는 여전히 권력의 상징인 총을 지니고 그녀를 통제하고 있었다.
유키는 이 섬에서 살아남으려면 다른 사람에게 의지할 수 없으며 자신을 보호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고립과 권력에 대한 두려움은 유키가 직면한 도전일 뿐만 아니라 그녀가 자신을 보호할 것인지 아니면 주변의 남자들과 함께 할 것인지를 선택해야 하는 내적인 싸움이었다. 타카하시는 여전히 자신의 권력을 총을 통해 유지하고 있었고 유키는 이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 신체적으로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강해져야 한다는 것을 점차 깨닫게 되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섬에서의 생활은 점점 더 긴장감과 위험이 커져갔다. 처음 몇 날은 사람들이 생존의 가능성에 대해 낙관적이었고 구조를 기다렸지만 그런 날들은 지나갔다. 타카하시와 후지모토 사이의 권력 갈등은 점차 이 공동체를 피할 수 없는 충돌로 몰아넣었다. 섬에서 유일한 여성인 유키는 원하지 않았지만 남성들 사이에서 권력을 쟁탈하는 전투의 중재자가 된 것처럼 보였다. 매일 유키의 삶은 점점 더 힘들어졌다. 그녀는 생존에 대한 두려움뿐만 아니라 절대적인 고립감을 견뎌야 했다. 남성들만 있는 그룹에서 유일한 여성으로서 유키는 자신이 원하지 않는 행동의 목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점차 명확히 인식하게 되었다. 일부는 그녀를 동료로 대했지만 다른 이들은 그녀를 욕망과 야망의 눈빛으로 바라보았고 이는 그녀에게 지속적인 두려움과 불안을 안겨주었다. 어느 어두운 밤, 유키가 해변에서 물을 깃고 있을 때 2명의 남자가 술에 취한 채 그녀를 공격하기 시작했다. 2사람은 모두 취해 있었고 폭력적으로 그녀를 밀쳐 넘어뜨려 저항할 수 없게 만들었다.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도움을 청하려 했지만 총소리가 울리며 2 남자는 즉시 멈췄다. 타카하시는 총을 들고 달려와 그들의 행동을 멈췄다. 그는 2 남자에게 즉시 자신의 구역으로 돌아가라고 명령하며 유키에게는 그를 보호하기 위해 그의 구역에 있어야 한다고 경고했다. 타카하시는 총의 보호를 자신이 유키에 대한 권력을 유지하는 도구로 사용했고 유키는 따를 수밖에 없었다. 이 사건은 유키가 타카하시의 통제 아래에서 겪는 수많은 상황 중 하나일 뿐이었다. 비록 그녀는 공격자로부터 보호를 받았지만 그 보호가 그녀가 원하는 진정한 안전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타카하시는 그녀를 보호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녀를 자신에게 의존하게 만들었고 유키는 자신이 자신의 삶에서 감옥에 갇힌 느낌을 받았다. 섬에서의 삶이 점점 더 악화되면서 타카하시와 후지모토 사이에 불가피한 갈등은 더욱 명백해졌다. 후지모토는 민간인들과 일부 선원들과 함께 비밀 회의를 시작했다. 그들은 타카하시의 리더십 방식에 동의하지 않았고 그의 권력이 너무 절대적이고 폭력적이라고 생각했다. 후지모토는 단지 타카하시에 대한 불만뿐만 아니라 그룹의 생존을 위해 반란을 일으킬 것을 촉구했다. 그들은 타카하시의 권력을 빼앗고 총을 손에 넣어 자유롭게 행동하고 자원을 공정하게 나누기 위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후지모토의 그룹은 타카하시의 총과 같은 강력한 무기는 없었지만 그들은 연대와 결단력을 가지고 타카하시의 억압에 맞서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들은 타카하시와 정면으로 맞서 싸울 수는 없었지만 타카하시의 지지자들에게 압력을 가하기 시작했고 그들로 하여금 타카하시의 지배 아래에서 계속 살 것인지 아니면 후지모토와 함께 더 공정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나설 것인지를 선택하도록 강요했다. 주변에서 점점 더 격화되는 갈등 속에서 유키는 더 이상 객관적으로 지켜볼 수 없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부상자들을 돌보는 일을 계속하면서 그녀는 어느 한쪽을 선택해야 하는 갈림길에 서 있었다. 그녀는 2 그룹 중 어느 쪽에도 명확히 서지 못했다. 각 그룹은 자신만의 이유로 싸우고 있었다. 타카하시는 총으로 그녀를 보호했지만 그 보호는 그녀가 원하는 방식의 보호가 아니었다. 반면 후지모토의 그룹은 총보다 강력하지 않지만 공평함과 단합이 있었지만 그녀는 그들이 승리할 경우 그들이 자신에게 어떻게 대할지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 어느 날 밤 유키가 부상자를 돌보고 있을 때 후지모토가 다가와 그녀에게 말했다. 만약 살아남고 자유를 원한다면
타카하시를 떠나 내 그룹에 들어와야 한다. 내 그룹에서는 지금처럼 두려움에 살지 않아도 된다. 내가 널 보호할 것이다. 후지모토는 그녀에게 자신의 그룹에 합류하면 안전을 보장해 줄 것이라고 했지만 그 제안은 유키에게 모순적인 감정을 불러일으켰다. 그녀는 후지모토의 그룹에 들어가면 정말로 자신이 원하는 안전을 얻을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다. 그녀는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섬에서의 삶은 결코 원래대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느꼈다. 이러한 긴장감 속에서 섬은 붕괴 직전에 이르게 되었다. 그룹들은 갈등을 확장시키며 충돌은 점점 더 자주 일어났다. 공동체 내에서 타카하시의 편과 후지모토의 편으로 나뉘어 분열이 뚜렷해졌고 말로 해결할 수 없는 갈등은 폭력으로 해결될 수밖에 없었다. 유키는 이 모든 날들 동안 벗어날 수 없는 소용돌이에 갇힌 듯한 기분을 느꼈다. 그녀는 생존을 이어가며 자신의 미래에 대한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했다. 그녀는 아무리 무엇을 하든 섬에서 평화롭게 살 수는 없다는 것을 알았다. 오직 한 그룹이 승리하고 질서를 재정립하지 않으면 그곳에서 평화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고 있었다. 하지만 승리가 정말로 그녀에게 원하는 자유를 가져다 줄 수 있을까? 시간이 지나면서 섬에서의 생활은 점점 더 악화되었다. 타카하시가 이끄는 그룹과 후지모토의 그룹 간의 긴장은 날로 더해갔다. 비록 총이 권력을 유지하는 중요한 무기였지만 자원의 부족과 생존 압박은 상황을 더욱 긴장감 넘치게 만들었다. 사람들은 계속된 싸움에 지치기 시작했고 자원의 부족은 상황을 더 악화시켰다. 섬의 공동체는 영원히 분열된 것처럼 보였다. 어느 날 긴장이 최고조에 달한 순간 예상치 못한 사건이 발생했다. 타카하시, 총을 가진 그룹의 리더가 갑작스러운 공격에 의해 암살당했다. 그의 죽음에 대한 세부 사항은 여전히 불확실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후지모토 그룹의 반격이거나 타카하시의 그룹 내부의 배신이라고 소문을 퍼뜨렸다. 타카하시의 피로 긴장 그리고 끊임없는 갈등이 그를 방심하게 만든 것일지도 모른다. 그는 잠자는 중에 총에 맞았고 그가 지닌 권력의 상징인 총은 그의 죽음과 함께 살해자에게 넘어갔다. 타카하시의 죽음은 그가 유지하려 했던 섬의 안정성을 완전히 뒤흔들었다. 많은 군인들과 민간인들은 충격에 빠지고 방향을 잃었지만 후지모토 그룹의 일부는 리더십을 맡기로 결심했다. 그러나 후지모토 그룹 내 그 누구도 타카하시가 가졌던 실질적인 권력을 갖고 있지 않았다. 따라서 혼란은 불가피하게 일어나게 되었다. 이 혼란 속에서 또 다른 남자, 하야시가 새로운 리더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하야시는 한때 평범한 군인이었지만 이 날들 동안 그는 강하고 결단력 있는 사람임을 증명해왔다. 그는 타카하시처럼 강력한 총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더 중요한 것을 가지고 있었다. 결단력과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능력. 하야시는 폭력으로 군인들과 민간인들을 다루는 대신 지혜와 정교한 전략으로 그들과 소통할 수 있었다. 총이 없이 권력을 유지할 수 없었지만 하야시는 빠르게 민간인들과 일부 선원들과 강한 관계를 쌓아갔다. 그는 자신의 부드러움과 교묘함으로 타카하시의 권력 아래에서 살고 싶지 않던 사람들에게 자신이 이끄는 그룹 아래에서는 더 평화롭고 조화롭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설득했다. 하야시는 절대적인 권력 없이 사람들이 더 강하고 단합된 공동체를 함께 만들 수 있는 새로운 삶을 약속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하야시는 자신이 리더라고 느끼는 것 이상의 것을 이해하고 있었다. 그는 권력이 단지 힘이나 설득력에 관한 것이 아니라 자원의 통제에 관한 것임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이런 환경에서는 음식, 물, 그리고 다른 자원들을 통제하는 것이 생명선이었다. 하야시는 자원을 보다 공평하게 나누기 시작했고 그로 인해 사람들은 그가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지도자라고 느꼈다. 하야시가 새로운 지도자로 떠오르면서 유키는 섬의 분위기에서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다. 그녀는 타카하시가 죽은 후 후지모토 그룹이 점차 영향력을 잃고 하야시의 그룹이 섬에서 지배적인 세력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유키는 더 이상 예전처럼 위협을 느끼지 않지만 여전히 섬의 삶은 완전히 안정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야시가 새로운 지도자가 될 수 있지만 그는 이 섬에서 분열과 긴장으로 가득한 공동체에서 평화와 단결을 유지할 수 있을까? 오랜 시간 동안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살았던 유키는 이제 희망의 빛을 조금 느끼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 희망은 또 다른 어려운 질문을 가져왔다. 하야시의 지도 아래에서 계속 살 수 있을까? 그녀는 하야시가 섬의 폭력을 어느 정도 줄였지만 그 역시 타카하시와 다를 바 없는 권력과 통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과연 그녀를 동료로 대할 수 있을까? 아니면 또 다른 남자에게 의존해야만 하는 상황에 빠지게 될까? 하야시가 섬에서 지도자로 자리 잡아가는 가운데 유키는 자신의 문제를 직면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많은 고난을 겪었고 이제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새로운 삶을 원했다. 그녀는 혼란스럽고 지쳐 있지만 자신이 원하지 않았던 싸움에 휘말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유키는 섬에서의 삶에 대한 시각을 바꾸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어느 그룹에 속하는지 구별하지 않고 의료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기 시작했다. 그녀는 사람들에게 다가가며 공동체 내에서 신뢰와 단합을 다시 구축할 기회를 찾기 위해 노력했다. 유키는 모든 것을 즉시 바꿀 수는 없지만 사람들에게 더 적은 긴장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작은 역할이라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자신이 진심으로 마음을 열고 변화를 받아들일 때 전쟁과 권력으로 찢어진 세상 속에서 평화와 희망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하야시가 섬의 지도자가 되면서 공동체에는 새로운 희망의 불빛이 보였다. 그러나 하야시의 지도 아래에서도 삶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는 타카하시처럼 폭력적인 방법을 쓰지 않지만 하야시의 권력은 여전히 확고했으며 그 권력은 쉽게 포기되지 않았다. 유키는 변화에 대한 새로운 희망을 가지게 되었지만 여전히 오래된 갈등이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섬의 평화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권력 다툼이 사라져야 한다는 것을 깊이 알고 있었다. 하야시가 지도자가 된 이후로 유키는 자신이 느끼는 감정에서 변화를 감지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더 이상 이전처럼 위협을 느끼지 않았고 하야시를 바라보며 그에 대해 존경을 느끼기 시작했다. 유키가 처음부터 신뢰를 쌓고자 했던 사람은 아니었지만 하야시가 가져온 안정성은 점차 그녀의 두려움을 잠재우기 시작했다. 그렇지만 유키는 여전히 하야시에게 의존하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그녀는 그가 무엇을 말하든 하야시의 통제가 이전의 사람들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야시가 그녀를 보호한다고 말할 때 그것은 때때로 의존적인 관계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그가 한 말, 규칙을 따르기만 하면 보호받을 것이다 라는 말을 여전히 기억했다. 이 관계는 자유로운 관계가 아니라 폭력적이지 않지만 여전히 속박적인 보호였다. 어느 날 오후 유키가 임시 거처 주변을 청소하고 있을 때 하야시가 다가와 이야기를 시작했다. 처음에는 평범한 대화 같았지만 유키는 그가 자신을 바라보는 방식에서 뭔가 다른 느낌을 받았다. 하야시의 눈빛에는 특별한 관심이 담겨 있었고 유키는 그가 리더십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감정으로도 연결을 만들려고 한다는 것을 느꼈다. 이 감정은 유키에게 불안감을 주었다. 지도자 변화가 있었지만 권력 다툼은 여전히 끝나지 않았다. 소규모 그룹들은 여전히 논쟁하고 대립했으며 이전처럼 공개적인 폭력은 없지만 긴장감은 여전히 존재했다. 분열은 더욱 심화되었고 유키는 더 이상 그저 지켜볼 수만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야시가 선한 의도와 보호를 제공했지만 그녀는 공동체 내에서 여전히 존재하는 갈등과 분열을 부정할 수 없었다. 섬의 주민들은 협력에 대한 좋은 생각을 가질 수 있었지만 욕망과 권력에 대한 욕구는 여전히 모든 것을 잠식할 수 있는 요소였다. 어느 날 식량 부족이 다시 큰 문제로 떠오르자 유키는 하야시와 후지모토 그룹 일부 사람들 간의 논쟁이 일어나는 것을 목격했다. 일부는 현재 자원의 분배가 공평하지 않다고 주장했고 다른 이들은 하야시가 과도하게 통제하고 있다고 느꼈다.
유키는 논쟁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그녀는 이 문제들이 쉽게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느꼈다. 욕망과 권력에 대한 갈망이 존재하는 한 작은 갈등은 계속해서 일어날 것이다. 유키는 항상 그렇듯 이러한 갈등 속에 갇힌 느낌을 받았다. 그녀는 더 이상 그 상황을 외면할 수 없었다. 하야시가 지난 시간 동안 평화를 가져온 지도자일지 모르지만 그녀는 그가 통제하는 상황에서 살아가면서 생길 수 있는 장기적인 결과들에 대해 계속 생각했다. 어떤 상황에서는 하야시가 나쁜 지도자가 될 수도 있을까? 그가 자신의 권력을 남용해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이용할 수도 있을까? 과거의 지도자들처럼? 이 갈등의 감정은 더욱 뚜렷해졌다. 어느 날 하야시가 유키에게 그룹 내 비공개 회의에 참여할 것을 요청했다. 회의에서 그는 섬의 미래 개발 계획을 논의했고 유키는 그가 섬의 발전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러나 그 계획은 하야시의 권력에 의존하는 발전이었다. 유키는 만약 이 계획에 동의한다면 그녀는 다시 한번 부인할 수 없는 의존적인 관계에 휘말리게 될 것임을 이해했다. 한편으로는 도와주고 싶었고 이 공동체가 발전하는 모습을 보고 싶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어떤 사람에게도 권력을 양도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유키는 더 이상 이 불안과 갈등 속에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섬에서의 삶은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지만 여전히 그녀를 진정으로 자유롭게 만들기에 충분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율성을 회복하기 위해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느꼈고 더 이상 원하지 않는 권력 싸움에 휘말리지 않도록 해야 했다. 유키는 큰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 그녀는 더 이상 하야시나 누구에게도 의존하며 살 수 없다. 그녀는 자신만의 독립을 찾기로 결심했다. 비록 그 과정에서 피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녀는 공동체의 생존을 돕는 일은 계속할 것이지만 권력 싸움에 휘말리지 않기로 했다. 섬에서의 삶은 오랜 시간 동안 긴장과 갈등으로 가득했다. 많은 변화를 겪은 유키는 결국 자신이 처한 상황을 변화시키기 위해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결심했다. 그녀가 원하는 자유는 하야시나 다른 누구의 보호 아래에서는 얻을 수 없다. 비록 섬에서의 삶이 여전히 쉽지 않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권력 싸움에 휘말리며 다른 사람들의 계략에 자신을 잃을 수 없다는 것을 느꼈다. 유키는 중요한 결정을 내린 후 하야시의 지배에서 벗어나기 위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녀는 그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섬에 있는 사람들은 아직 완전히 단합되지 않았고 하야시가 타카하시처럼 공개적으로 폭력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그의 권력은 여전히 강력했다. 하야시의 보호를 벗어난다는 것은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는 뜻이었다. 그러나 그녀는 진정으로 자유롭게 살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대면할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유키는 섬에서의 삶에 대한 시각이 변하고 있음을 느꼈다. 이전에는 살아남기 위해 혼란 속에서 길을 잃지 않으려고 했지만 이제는 자신에게 선택할 권리가 있고 변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느꼈다. 앞으로의 길이 어려울 수 있겠지만 더 이상 섬의 남자들에게 의존하며 살 수는 없다고 생각했다. 유키가 몰래 자신의 계획을 준비하는 동안 섬의 상황은 더욱 긴장감이 감돌았다. 타카하시의 죽음 이후 후지모토의 그룹은 여전히 주도권을 되찾겠다는 희망을 버리지 않았다. 각 그룹은 남아있는 주민들을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며 그룹 간의 분열은 더욱 분명해졌다. 하야시의 그룹은 일부 멤버들이 자원 배분에서 공정하지 않다고 느끼며 완전한 단합을 유지하지 못했다. 음식, 물, 권력 분배를 두고 일어나는 논란은 계속해서 매일같이 섬의 분위기를 더욱 무겁게 만들었다. 유키는 지금 바로 행동하지 않으면 자유에 대한 모든 희망은 먼 꿈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더 이상 논쟁과 싸움으로 가득 찬 공동체에서 살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이 나서서 자신의 운명을 결정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변화를 결심했지만 유키는 자신의 계획을 실행에 옮기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그룹의 회의와 대화에서 자신을 점점 더 멀리 떼어놓고 너무 눈에 띄지 않으려고 했다.
그녀는 자신의 계획을 아무에게도 밝힐 수 없었다. 그렇지 않으면 두 그룹 모두에서 그녀를 표적으로 삼을 수 있기 때문이다. 주변 사람들은 여전히 그녀를 쉽게 통제할 수 있는 존재로 보고 있었고, 유키는 자신의 의도를 드러내면 하야시나 다른 사람들의 통제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유키는 조용히 생존에 필요한 물건들을 모으기 시작했다. 약간의 음식과 물, 그리고 혼자서 생존할 수 있는 기본적인 물품들을 모았다. 그녀는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길을 찾아가며 발각되지 않도록 했다. 그러나 이후 며칠 동안 유키는 점점 더 긴장감을 느꼈다. 그녀의 모든 발걸음은 발각될 위험을 내포하고 있었고, 하야시와 후지모토의 그룹이 그녀가 통제를 벗어나려고 할 때 어떤 반응을 보일지에 대한 걱정이 끊이지 않았다. 그녀의 탈출 계획을 준비하던 중 유키는 예상치 못한 사람을 만났다. 타카하시의 그룹을 떠나 후지모토의 그룹에 합류한 미야모토였다. 미야모토는 유키가 물과 음식을 모으고 있을 때 해변 근처에서 그녀를 보았다. 그는 그녀를 관심 어린 눈빛으로 바라보았지만 동시에 경계하는 듯한 표정도 보였다. 미야모토는 유키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그는 이전에 섬에서 두려움과 고립 속에서 살았으며 이제 그는 유키의 감정을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미야모토는 유키에게 그도 섬의 어둠에서 벗어나기 위한 길을 찾고 있다고 말하며 그녀에게 함께 가자고 제안했다. 그는 후지모토의 그룹이 안전한 곳이 아니며 하야시가 선의를 가지고 있더라도 그녀가 완전히 자유롭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지 못한다고 말했다. 미야모토는 만약 그들이 함께 도망친다면 갈 수 있는 다른 장소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곳에는 갈등이 없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곳이 있을 것이라고. 유키는 이 제안에 매우 놀랐지만 이를 무시할 수 없었다. 그녀는 위험한 길이라도 나가야 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미야모토는 그녀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었고 그가 손을 내밀며 도움을 제안할 때 유키는 이것이 진정으로 자신의 삶을 통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것을 알았다. 유키는 결단의 순간이 왔음을 뚜렷하게 느꼈다. 섬에서의 생활은 점점 더 걱정과 막막함의 연속이 되었고 그녀는 더 이상 두려움과 의존 속에서 살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이 결정이 예상치 못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지금 바로 행동하지 않으면 영원히 진정한 자유를 찾을 기회가 없을 것이라고 그녀는 확신했다. 미야모토의 도움을 받아 유키는 위험한 도망 계획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작은 실수 하나로 모두 발각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야모토는 섬에서 생존하는 데 필요한 경험을 바탕으로 자세한 계획을 세웠다. 그들은 모두가 잠든 밤에 섬을 떠나기로 했다.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길을 통해 이동할 것이다. 이 계획은 단순해 보였지만 두 사람은 그들이 맞닥뜨릴 위험이 매우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미야모토는 필요한 물품들, 즉 음식, 물, 그리고 그가 섬 주변의 지도를 그려서 준비한 간단한 지도 등을 조심스럽게 준비했다. 그들은 안전한 장소를 찾고 권력 싸움과 분열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기를 희망했다. 밤이 되자 하늘은 검은 어둠으로 섬을 덮었다. 유키는 잠을 자지 않고 미야모토가 준비한 물건들을 움켜잡고 눈을 크게 뜬 차에 있었다. 불안감과 흥분이 동시에 그녀의 마음을 채웠다. 그녀는 만약 발각된다면 자신의 삶이 즉시 위협받을 것이고 생존을 보장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미야모토는 그녀에게 신호를 보냈고 두 사람은 해변으로 향하기 시작했다. 그곳에서 미야모토가 미리 숨겨두었던 작은 배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은 소리 없이 조심스럽게 이동했다. 두 사람은 만약 하야시나 후지모토의 그룹 중 누군가가 깨어나 그들을 발견한다면 모든 것이 끝날 것임을 알고 있었다. 그들은 어두운 길을 지나가며 사람이 많은 지역을 피해 갔다. 해변 근처에 다가갈 때쯤 그들은 뜻밖의 도전을 만났다. 미야모토가 숨겨두었던 배는 철저히 준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섬을 안전하게 떠날 수 있는 조타 도구가 부족했다. 유키는 공포의 파도가 몰려오는 것을 느꼈지만
미야모토는 전혀 동요하지 않았다. 그는 작은 구명 보트를 준비했지만 그것은 한 사람만 태울 수 있을 정도였다. 그래서 유키는 선택을 해야 했다. 그녀는 남아 다른 기회를 기다리거나 두 사람 모두 함께 가서 바다에서의 위험에 맞설 수 있는 선택을 해야 했다. 유키는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었기에 작은 구명 보트에 올라탔다. 그녀는 자신을 뒤에 두고 가고 싶지 않았고 미야모토가 혼자 위험에 맞서게 하고 싶지 않았다. 그러나 그들은 이 작은 보트가 큰 파도를 견디지 못할 것이며 섬을 떠나는 것이 매우 위험한 도전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바다로 나가자 고요한 분위기가 감돌고 보트 옆으로 파도가 치는 소리만 들렸다. 하늘의 별들이 반짝였지만 유키는 두려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섬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 권력 싸움, 위협받은 관계들, 그리고 남자들에게 의존했던 자신을 떠올렸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그런 싸움에 맞서지 않아도 되었다. 그녀와 미야모토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지만 적어도 자유를 향해 가기로 결심했다. 섬에서 멀어져 가자 갑작스러운 폭풍우가 몰아쳤다. 거센 파도가 보트를 때리며 그들은 균형을 잃고 싸워야 했다. 폭풍은 예고 없이 닥쳤고 그 순간 유키는 모든 것이 무너지는 느낌을 받았다. 거친 파도가 그들을 삼키려 했고 작은 보트는 대양의 힘을 이겨낼 수 없었다. 미야모토는 노를 저으며 싸웠지만 폭풍은 그들에게 쉽사리 물러서지 않았다. 혼란 속에서 유키는 절망감을 느꼈다. 그녀는 섬을 떠나 어두운 날들을 뒤로 남기고 나왔지만 이 폭풍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다. 자신이 원하는 자유가 죽음과 맞서 싸워야 할 만큼 가치 있는 것일까? 하지만 미야모토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보트를 저으며 유키에게 계속해서 힘을 내라고 격려했다. 상황은 절망적일지라도 그는 그녀가 포기하지 않도록 했다. 두 사람은 거센 폭풍을 헤쳐나가며 큰 파도와 강한 바람을 넘었다. 밤의 어둠 속에서 유키는 자신이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를지라도 이제 진정으로 통제의 바깥으로 나와 자신의 길을 만들기 시작했음을 깨달았다. 유키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교훈 중 하나는 자유와 개인적인 결단의 가치이다. 삶은 사회, 가족, 그리고 주변의 관계로부터 오는 많은 도전과 압박으로 가득 차 있다. 그러나 유키는 두려움을 마주하고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게 부여한 한계를 넘어서며 자신의 삶을 스스로 통제하기로 결심했다. 이는 용기뿐만 아니라 각자가 자신의 길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는 증거이며 그 길이 고난과 시련으로 가득 차 있더라도 선택의 자유는 그 자체로 가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이야기는 또한 결단력과 인내의 가치를 일깨운다. 많은 어려움과 위험에 직면했지만 유키와 미야모토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 그들은 자신의 목표를 확고히 믿으며 주변의 상황이 그들의 자유와 행복에 대한 믿음을 꺾지 않도록 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삶에서 인내와 자기 신뢰는 중요한 요소임을 가르쳐주며 반드시 피할 수 없는 도전들이 있지만 그것들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일깨워준다. 결국 유키의 이야기는 자유가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지만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한 중요한 부분임을 확립합니다. 자유는 단지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자유이기도 합니다. 심리적 부담, 타인의 통제에서 벗어나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유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자유로울 때만 우리는 열정과 욕망을 추구하며 사회적 편견이나 외부의 강요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